나이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 이마에 주름 생기듯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용어는 이제부터 좀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골관절염, 골과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다. 무릎의 관절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든 외상이 선행이 돼서 손상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한 염증이 뼈, 연골, 활막 이곳에 다 생기는 그런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 염증을 잡는 게 통증을 잡는 거고 통증을 잡는 게 중요한 관절염의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의 염증을 줄이고 또 연골을 튼튼하게 만드는 소위 연골을 먹여 살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골 주위의 근력을 강화시켜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잘 먹이는 거. 영양분을 잘 주고 노폐물을 빼내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골로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건죠? 다행스럽게 연골은 이 다공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공성 구조라 하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골의 바로 앞에 활액이 있거든요. 저 활액 안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혈액으로부터 투석이 돼갖고 활액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몸에 돌아다니는 모든 영양분이 저 활액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활액을 연골에다가 잘 접착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관절을 많이 써야 저런 활액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위에 뼈가 있고 아래 뼈가 있고 관절은 이 두 가지 뼈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연골은 이 뼈의 위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위에도 덮고 있고 아래도 덮고 있고 이 연골에 다 접촉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150도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행을 할 때는 보통 각도가 0도에서 15도 정도입니다. 요 정도에 우리가 연골을 접촉시킬 수 있는 거는 연골의 제일 밑에 부분. 밖에 접촉할 수가 없고요. 쪼그려 앉거나 뭐 무릎을 어디 앉으려고 하면은 90도 정도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완전히 저희가 절을 할 때처럼 쪼그려 앉게 되면 그제서야 이렇게까지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운동을 통해서 0도에서부터 150도까지 계속 접촉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 방법입니다. 연골은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층, 중간층, 심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어디나 영양분과 또 노폐물이 다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압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제일 표제층에 있는 꾹 눌리고요. 꾹 이렇게 누르면 표제층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심층에 있는 노폐물까지는 그 압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노폐물이 살살살살살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눌러주면 그제서야 이 노폐물이 완전히 다 나오게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영양분이 다시 들어온다. 압력, 정지, 압력 3단계로 가라는 거죠. 과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 그 동작을 통해서 연골 먹여 살리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힘을 풀어주셔서 이 무릎을 구부린 채로 운동을 시작할 건데 발끝부터 당겨서 힘을 주시고
무릎을 쭉 펴주세요. 무릎을 쭉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완전히 펴주고 2초간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천천히 힘을 풀면서 이 당기는 이 수축력을 컨트롤해 주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때 완전히 힘을 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를 10번 해주시고 반대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엎드릴 때 허리가 많이 꺾이는 사람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배 밑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놓고 해주시면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채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아, 그러네요. 각도가 훨씬 더. 사실은 무릎을 130도에서 150도 사이에 관절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쪼그려야 되거든요. 쪼그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하중이 무릎에 연골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동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동작은 무릎을 구부리면서 적당한 부하를 줄 수가 있어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단계 동작은 어떤 동작이에요? 네. 자, 1단계 동작이 엎드려서 허벅지 앞쪽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연골을 펌핑했다면 2단계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이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을 이용해서 연골을 펌핑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고리로 만들어 주실 건데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얼굴 둘레 정도에서 딱 잡아놓고 여기서 한번 묶어주세요. 거의 한쪽 끝으로 되게 가네요. 한쪽 끝으로 가는 게 이 나머지 부분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치워놓기가 좋습니다. 아, 네. 묶어가지고 얼굴에 이런 고리를 이제 운동하는 데 사용할 건데요. 좀 강하게 운동하고 싶으면 고리를 좀 작게 만들어주고 좀 편하게 운동하고 싶으면 고리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발목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시고 운동하고자 하는 쪽 다리 반대쪽은 이렇게 발 쪽으로 밴드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누워서 힘을 완전히 뺀 상태고 발끝 당겨주고 천천히 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서 뜨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긁으면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닥을 긁으면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 접어준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해 주시고 하나, 둘, 넷, 다섯. 천천히 조절하면서 돌아가 줍니다. 3세트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염증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유는요, 체리에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막는 역할이 있고요. 또 통증 효소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새콤한 체리를 한 20개 정도만 드시면요, 항염증제 약물을 복용한 거와 비슷하게 통증이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 공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식품은 바로 잎술을 가진 홍합. 그래서 우리가 초록잎 홍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록잎 홍합이 바로 염증도 잡고 무릎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뉴질랜드 바다는 자외선이 아주 강합니다. 때문에 저곳에 사는 플랑크톤이 강한 자외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플랑크톤을 초록잎 홍합이 먹고 그대로 항염증 물질을 축적합니다.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인 류코트리엔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해 통증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국내 7개 의과대학에서 관절염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을 투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두 달 기다릴 필요도 없이 4주 만에 환자의 57%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주 후에는 관절 기능이 90%가 개선됐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롱잎 홍합의 오일이 항염 성분이 들어있는데 항염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질환도 있습니다. 기관지염, 그리고 천식, 비염, 또 거기에다가 통풍, 그리고 알레르기성 피부염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나요? 실제 이 초록잎 홍합의 경우에는 참을성이 조금 없습니다. 예, 잡으면은 쉽게 죽고 또 죽는 즉시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요. 이 섭취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오일의 형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그렇다고 오일만 드릴 수는 없고 이 초록잎 홍합과 홍합에서 추출한 오일을 함께 넣고 요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올리브유를 좀 넉넉히 하시고 해서 살짝 파, 마늘 기름을 내겠습니다. 아우, 야. 이때 이제 요거 넣을 때는 이게 물기가 있으면 튀니까 조금 조심하시면서요. 약간 그 새우로 만든 그 감바스 요리랑 약간 맞아요, 맞아요. 아우 좋다. 아우, 향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 초록잎 홍합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요, 지방세포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과 함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우 예술이다 예술이야. 네, 이렇게 해서 좀 충분히 오일 향이 여기 배도록 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맥주를 준비했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비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 여기에. 초록잎 홍합 오일. 맛있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금 간은 미리 하면은 홍합이 너무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잎 홍합은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관절 연골은 나이 들으면은 저절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연골에 그 염증이 생기는 요인을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연골을 먹여 살리는 운동 잘 하시고 그러시면 무릎 관절에 분명히 자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